자, 내일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됩니다. 단통법은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통시장의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하자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좀 줄여보자라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었는데, 지금 100일이 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좀 이뤘는지 이 해당 당국이 발표한 통계 자료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취재기자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해볼 이야기가 단말기 유통법이 과연 실효성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건데, 당국에서 발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어제였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8일 단통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이동전화 가입 추이 등을 포함한 단통법 주요 통계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단통법 시행 직후 63%까지 떨어졌던 일평균 가입자 규모는 법 시행 3개월 만에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과거에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높은 지원금을 주겠다고 미끼로 삼아서 고가요금제에 가입시키거나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에 이러한 관행들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이 줄어든 대신 중저가 요금제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가입하는 요금제 수준도 월 4만 5천 원에서 3만 원대로 6천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이동통신업계도 단통법에 적응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법 시행 이전에는 출고가는 높게 그리고 보조금은 무조건 낮게 책정했던 초기와는 달리 그동안 법 시행 직후 총 31개 단말기에 대한 출고가를 인하했고 공시지원금도 점차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정부는 이러한 통계 자료들과 또 시장 변화들을 근거로 해서 단통법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부 관계자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입자 증가 추세가 지금 이제 12월 달의 경우에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보다 지금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도 저렴하고 알뜰한 소비 패턴을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서 단말기 유통법이 상당히 좀 빠른 시간에 지금 안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부분이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에 하루 평균 가입자가 신규 가입자가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다고 했었어요. 3개월 만에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신규 가입자들은 그냥 예년 수준인 거죠? 뭐 더 늘어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통법을 통해서 지금 신규 가입자가 늘었다고 보기보다는 단통법 시행 직후에 줄어들었던 가입자가 다시 정상화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통계 발표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단통법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정작 원하는 건 통신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일 텐데요. 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통신사들이 실제로 단통법 시행 직후부터 단말기 가격을 서서히 낮추기는 했는데요. 이 출고가 인하 모델의 대부분이 출시된 지 1년 이상이 된 구형 단말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신 휴대폰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단말기 가격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과거에 최신 단말기에만 집중됐던 이 보조금 혜택이 구형 단말기에게까지 골고루 이제 나눠지게 됐으니 혜택이 분명히 줄어든 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신형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인데요. 30만 원이라는 보조금 상한선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이 법 시행 이전보다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 기자는 어떻습니까? 좀 통신비 부담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업의 특성상 전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 시행 이전에는 10만 원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KT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단통법 시행 직후에
뭐 통신사들이 앞다퉈서 뭐 위약금을 폐지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저도 원래 순행 요금제로 바꾸면서 굳이 요금제를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그 같은 기존과 같은 제공량의 서비스를 누리면서 네. 통신 요금은 한 1, 2만 원 정도 낮아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게 근데 단통법 때문으로 느껴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도 변화 때문에 인하 효과가 느껴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그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위주의 경쟁으로서만 네. 그 가입자들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금지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요금이나 서비스, 뭐 부가 서비스 같은 혜택을 늘려서 가입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좀 경쟁 체제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긴 요즘에는 그 옛날과 달리 요금제가 많이 다양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거기서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 게 뭐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라면 효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또 주목할 만한 게 이 단통법 시행 이후 알뜰폰 시장이 조금 활성화됐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알뜰폰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됐습니까? 네, 어저께 발표된 미래부 방통위의 공동 자료를 살펴보면 네. 반값 요금제를 앞세운 알뜰폰 시장이 꾸준히 가입자를 늘리면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458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7.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단통법 시행 직후에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기존 통신 시장, MNO 시장이 좀 냉각됐었는데 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가 매력이 부각되는 알뜰폰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알뜰폰의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통합 품질면에 있어서 이동통신 3사와 견주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데 통신요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알뜰한 소비자들에게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지난해 초 4%대에 불과했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올해 8%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또 알뜰폰이 저렴한 통신요금을 찾는 소비자들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올해에는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알뜰폰을 차마 사용하지 못했던 게 뭐 통화 품질이라든지 인터넷 품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좀 사용을 못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많은 가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좀 몇 년 만이죠. 몇 년 만에 5천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4,800명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 1978년이래요. 그 이후 5천 명 이하로 내려갔던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자동차 사고의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경찰 분들의 열심히 일한 것도 있을 거고 정책상으로 열심히 제대로 됐던 것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이유가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이 교통사고 다발 구역을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면서 그 운전자들이 많은 조심을 하게 됐고 게다가 블랙박스가 많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뺑소니를 하는 분들도 많이 줄었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이다. 다른 대외적인 요건들은 한국의 특성이다 라면서 좀 얼버무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단통법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단통법이 시행되는 그 효과가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외산 저가 휴대폰의 유입이라든지 어떤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좋은 책임들을 다 자신들의 것으로만 가져가는 것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취재해보시면 그렇죠. 실제로 소비자들이 나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거의 못 봤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15개월이 지난 구형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선 30만 원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대폭까지도 줄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15개월이 지난 구형 스마트폰을 사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 지급을 조금 받고 신형 스마트폰을 사는 것이 나을 것인지 직접 계산을 해보셨죠? 네네. 그래서 제가 2013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3와 삼성전자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이죠. 갤럭시 노트 엣지를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연말 그리고 연초부터 그 갤럭시 노트 3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출고가인 88만 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금을 올려서 사실상 공짜 폰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현행 단통법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이동통신사들이 이 점을 이용해서 공짜 마케팅에 이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짜로 갤럭시 노트 3 좀 출시된 지 오래돼서 구형폰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네. 이 구형폰을 공짜로 구입하려면 10만 원대의 상대적으로 고가 요금제를 24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하자니 단말기 구입 부담이 들고 또 휴대폰 단말기를 조금 더 싸게 사려고 하다 보니 통신 요금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공짜폰 마케팅이 결국 조삼모사가 아니냐 이런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동통신 요금을 월 5만 원 정도 내고 있는 이용자가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엣지를 구입하는 경우 네. 그리고 공짜폰이죠. 갤럭시 노트 3를 구입하는 대신에 월 10만 원대 요금제로 갈아타는 경우를 한번 비교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24개월 동안 사용할 경우 5만 원대 요금제로 갤럭시 노트 엣지를 구입을 하면 총 19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요. 네. 반면에 공짜폰을 받고 10만 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면 총 비용이 220만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신 사용량이 많지 않은 이용자라면 공짜폰에 현혹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은 투명해졌지만 이런 긍정적인 영향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계통신비 부담이 아직 체감할 정도로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미래부와 방통위는 좀 낙관적인 전망을 네. 내놓고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직후인 처음 한두 달은 다소 혼란을 겪기는 했지만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머지않아서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내놓고 또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투명해지기는 했지만 모두가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됐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정부가 이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단통법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소비자들이 지금 직접 체감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통법 자체가 누굴 위한 법이겠습니까? 소비자를 위한 법인데 소비자가 체감을 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네요. 자, 이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현장 플러스 시간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증시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증시엔 이어집니다.